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본선 PC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을 활용한 문서 작성, 답안 작성의 조건이 있죠. 여기 보시면 용지 여백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 제본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빈 문서에서 해보시면 되죠. F7 누르셔서 위아래, 자, 여기서부터 탭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은 10이죠. 아래쪽도 10이고 왼쪽은 20, 오른쪽 20, 그리고 머리말 10, 꼬리말 10 해서 엔터를 쳐서 보관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글자 모양 부분이 있죠. 글자 모양에 보시면 글자 모양이 굴림 12 검정 장평백 자간 0으로 되어 있죠. 이걸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은요, Alt L 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굴림 12. 그래서 굴림으로 하셔야 되겠죠. 굴림 하셔서 바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12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장평은 100으로 해주시고, 자간은 0%.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같은 경우에는요, 스페이스바 2칸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각주와 또 색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생활하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정보 검색을 활용한 문서 작성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정보 전달 및 정책 홍보 누리집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인터넷을 검색하셔야 되죠. 그럼 키워드를 어떤 걸로 잡을 거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스마트 도시 정보 전달 및 정책 홍보 누리집 요까지를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창을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스마트 시티가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 시티도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로고가 있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로고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스마트 시티 여기랑 가볼까요? 네, 여기를 가면 이 로고가 바로 보이시죠? 그럼 이 로고를 바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고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다리미로 저장이 나오겠죠. 근데 자칫하면은요, 다리미로 저장을 했을 때 웹페이지가 저장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로고에서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로고에서 한번 해볼게요. 로고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미지 저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지를 다리미로 저장. 이렇게 나타났을 때 바탕화면에다가 로고로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피파 국제축구연맹 설립 결의문에 서명한 7개국이라는 키워드를 잡으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인터넷에서 붙여넣기를 해보시면은요, 7개국이 나오는데요. 7개국 중에서 7개국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기념우표 부분에 보면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기념우표 부분에 보면은요, 여기에 프랑스부터 해서 스위스까지 나라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피파 랭킹인데요. 피파 랭킹. 피파하고 랭킹 요 내용이죠. 피파 랭킹이라는 단어로 여기다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피파 랭킹. 피파 랭킹으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피파 랭킹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피파 랭킹이 쭉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11위에서 20위 사이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9월 19일 기준이고요. 날짜가 9월 19일 확인하시고요. 11위부터 20위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스위스부터 해서 스위스 여기 보시면 20위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세네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복사하셔서 여기에서 피파 랭킹에다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붙이기 하셔서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하시면 이렇게 영어로 쭉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일단 확인은 되시겠죠. 네. 스위스, 네. 그 다음에 멕시코죠. 멕시코. 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덴마크,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네. 또 가볼까요? 보면은, 네. 칠레, 스웨덴, 페루, 세네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요. 2019 세계 경제 포럼이죠. 여기서 관광 경쟁력이라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 세계 경제 포럼 관광 경쟁력 여기에서 평가 순위라는 이 단어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선택하셔서 여기에서 경쟁력 다음에 평가 순위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톱10 내의 국가를 봐야 되죠. 톱10 내에. 그럼 2019년 자료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미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미지를 가면 여기 보시면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세계 경제 포럼 관광 경쟁력 평가 순위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럼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서 보면 요 부분의 이미지를 검색하셔도 되고 복사하셔도 되겠죠. 이미지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문서 밑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붙이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본 형식으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까지가 되어 있고요. 아까 위에서도 보면 여기도 중복된 나라들이 있죠.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자, 여기서 두 번째 나라에도 보시면은 스위스부터 멕시코에도 쭉 되어 있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결국은 이 스위스란 나라가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기상청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태풍 파사이가 소멸된 날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검색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복사하셔서 태풍 파사이가 검색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소에다가 적으셔서 붙여넣기 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태풍 파사이가 소멸된 날 해서 보시면 여기 쭉 내려가 있는데 언제 소멸되었는지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9일 새벽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태풍 파사이가 11일 오전 새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내려가 보시면 11일 오전 3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1일 오전 3시에 소멸 예측은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11일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너무 좀 많은 글자가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온 내용 중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나타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언제쯤 냈을까 하는 거죠.
9월 5일, 9월 10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소멸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9월 10일에 보면 태풍 링링이 소멸되었고 파사이가 강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월 10일 뉴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일 태풍이 언제 소멸되었는지 잠시만요. 잠시만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키워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2019년 15호 태풍 파사이 소멸까지 한번 적어봤더니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경인일보라는 신문에 나와 있네요. 10일 오후 3시 기준 여기서 보니까 2019년 9월 10일 15호 태풍 파사이가 소멸됐다라는 정보를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9월 10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9월 10일.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요. 여기 두 번째 내용은 9월 10일인데 공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를 검색하라 돼 있죠. 그럼 이게 9월 10일이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다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가셔서 여기서 기상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상청 지진 공주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 목록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규모는요, 규모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공주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공주라고 적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온 내용 중에서 여기 보면 9월 10일에 1.5 규모의 지진이 여기서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때의 지진은 1.5 규모다. 1.5 규모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되었다 나와 있는 이 중에서 글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글자를 좀 줄여서 습지 보호 국제협약 중요한 단어가요. 국제회의 아시아 두 번째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더니 나온 내용 중에서 KBS에서 나온 내용이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창원에서 개최되었다라고 나오죠. 따라서 정답은 창원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아까 검색했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아까 로고 받아놨던 걸 하시면 되겠죠. 화면에서 이 로고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검색했던 나라가 스위스였죠. 스위스. 그 다음에 여기는 1.5였습니다. 1.5.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창원이었죠. 창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것은 처음에는요. 그대로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입력만 쭉 했습니다. 차례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한 줄을 띄웠고요.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자 뒤에다 놓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한자 키에서 여기가 한글과 한자 이런 식으로 바꾸기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는 두 칸 띄어쓰기를 스페이스바로 두 칸을 띄워줬고요. 자, 여기 나오는 이 특수기호 특수기호 같은 경우는 컨트롤 F10을 하시면 됩니다. F10을 하셔서 특수기호 중에서 이런 기호를 골라서 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똑같이 적었고요. 요 표 같은 경우에는요. 컨트롤 NT를 하셔서 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NT 단축키를 하셔서 줄수, 칸수 이렇게 해서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여기서 자동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례대로 입력해 보실 텐데요. 먼저 여기 나오는 머리말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NH를 하시면 머리말이 나오죠. 여기서 만들기를 하셔서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글자 모양을 다 지정을 해주셔야 되죠. 글자 속성이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정렬이죠. 그래서 여기서
굴림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 네, 굴림 하셔서 11포인트 가운데 정렬로 하셔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네, 머리말은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 속성을 그대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죠. 글자 속성을 Alt L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t L로 하셔서 글자 속성이 그대로 궁서 22포인트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장평, 자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일부 글자에는 부분 덧말 넣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입력에서 입력 옆에 있는 조그만 점을 누르시면 되겠죠. 네, 입력에서 덧말 넣기 가셔서 본말이 있고 덧말이 있는데요. 현재는 덧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덧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글자 같은 경우에다가요, 입력에서 덧말 넣기 이렇게 하시면 덧말이 나오죠. 그런 덧말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위에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덧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에 앞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서식 메뉴에 가셔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두 줄을 선택하시고 글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면색은 빨강을 지정하시면 되죠. 빨강 하실 때는 여기서 누르셔서 오피스를 해주시면 빨강이 잘 나오고요. 기본에서 빨강이 없죠. 그래서 오피스를 누르시면 빨강을 바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정하시고 블록을 잡으셔서 글자 모양은 여기서 흰색으로 잡아주시는데 없으면 기본으로 가시면 흰색이 나오죠. 이렇게 잡아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스마트 시티는 돼 있는 요 각주 부분 있죠. 각주. 네, 각주를 옆에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각주를 넣으실 때는요, 컨트롤 N을 넣으시면 되죠. 그럼 각주 모양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 있죠. 자, 각주에도 아까 지시사항이 있던 것처럼 그대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각주에서 각주 모양의 미주 모양 고치기 이렇게 있죠. 여기를 가보시면 돼요. 여기를 가시면 번호 모양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선 넣기가 있는데요. 길이를 단 너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시사항은 없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A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Z 형태로 지금 바꾸셔야 되잖아요. Z 형태로 바꾸실 때는 여기 쪽에 가시면 여기 쪽에 가시면 세 번으로 시작이 있어요. 이거를 다 나가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각주를 나가기를 하면 되겠죠. 각주 나가기 하셔서 쪽에 가시면 세 번으로 시작이 있는데 여기서 각주 번호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하셔서 여기 세 번호가 지금 Z 같은 경우는요 숫자가 26에 해당하죠. 26으로 해서 넣어 주시면 여기 각주가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 Z로 바뀐다는 건데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각주 번호가 Z로 시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쪽에서 먼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번호로 시작해서 각주 번호를 Z 같은 경우는 26번이죠. 26번을 해주시고 여기서 각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N이죠. 그럼 Z로 바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런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요까지 도형까지 전부 다 잡으셔서 글꼴을 굴림 17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흰색 같은 경우는 여기만 흰색이죠. 여기만 흰색으로 넣어주시고 음영색은 파랑입니다. Alt L 누르가셔서 흰색, 음영색, 파랑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이렇게 블록을 잡아 주시고요. 블록을 잡아 주셔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지만 여기서 문단 모양이나 문단 번호 모양이 있죠. 네, 여기서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또는 문단 모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단 모양에서
여기에서는 지정하시는 게 문단 모양보다는 문단 번호 모양이네요. 문단 번호 모양을 가겠습니다. 번호 모양 가셔서 사용자 정의로 가셔야 되겠죠. 1수준은 가나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수준은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수준일 때는 여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수준인 경우에는 블록을 잡으셔서 35포인트 오른쪽 정렬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이 140%가 있죠. 줄간격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문단 모양 가셔야 되죠. 문단 모양 가셔서 여기서 줄간격을 140%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수준이 좀 달라지죠.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요.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하시려면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단 번호 모양에서 세번호, 1수준, 시작번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내리는 도구가 안 나타나니까는요. 이때는 문단 모양 가셔서 스타일로 왔네요. 문단 모양 가셔서 확장에 가보시면 번호 문단이 있고요. 여기서 2수준인가 1수준인가를 정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수준으로 바뀌죠. 다시 여기서 문단 모양에서 여기서 번호 문단에 2수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2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저 밑에 있는 국제행사 기반 구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범위를 잡으셔서 굴림 17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울임 밑줄 강조점은 여기만 있죠. 여기만 블록을 잡으셔서 여기서 기울임 밑줄 이렇게 해주시고 강조점 할 때는 이것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에 가셔서 여기서 확장에 가시면 강조점을 이렇게 동그라미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같은 경우는요. 표를 전체를 블록을 잡으셔서 L 길 누르면은 선 테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없음하시고 왼쪽 오른쪽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줄이 있죠. 두 줄. 두 줄을 선택하시고 이거는 아마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 없음 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죠. L 누르셔서 이번엔 두 줄 하시고 위아래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 됐고요. 첫 줄 아래쪽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L 하셔서 역시 두 줄 아래쪽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색을 넣어야죠. 블록 잡고 C 하셔서 면색을 노랑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글자 표어 내용도 전체가 있죠. 블록을 잡으셔서 Alt L 누르셔서 기본에 가시면 맑은 고딕 11포인트 줄간격 여기에는 줄간격이 160%용 기본값으로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이 모두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표 전체를 이렇게 해서 또 한번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정확한 위치에 나타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삽입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입력하셔서 그림 가시면 되겠죠. 그림 하셔서 바탕화면에 아까 로고를 받아놨죠. 로고를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보면 개념의부터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줄 정도, 세 줄 정도 되는 이 정도로 문단을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지정하셔야 되죠. 크기를 60으로, 그 다음에 17로 해서 고정해 주시고 왼쪽 바깥 여백이니까요. 왼쪽은 2mm 해주시고 나머지는 0m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되는 형태로 이렇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문서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완성이 되었다는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쪽번호 매기기가 있죠. 쪽번호 매기기. 이 쪽번호 매기기도 지금 모양이요. 열십자로 되어 있는데요. 쪽번호 매기기도 컨트롤 NP를 하시면 쪽번호 매기기가 되죠. 쪽번호 모양을 한자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쪽번호를 내가 3번으로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쪽 가셔서 3번으로 시작해서 쪽번호를 내가 이렇게 해서 11 해주시면 쪽번호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11로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쪽번호를 우리가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쪽 3번으로 시작해서 쪽번호를 10번으로 이렇게 넣기를 하시면 쪽번호가 이렇게 10번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는 오타가 난 곳이나 또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선 모양이 지금 안 돼 있죠? 그럼 L 누르셔서 두 줄 하시고 아래쪽 한번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한번 쭉 오타가 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아까 한 것은 구분하시라고 해 놓은 거고요. 다시 검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시 검정으로 바꾸고요. 네, 여기도 다시 검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 위에 있는 머리말 부분이죠. 머리말 부분 여기가 굴림 11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말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 속성을 이렇게 다 궁서 22로 진하게 장평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Alt L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장평 95, 자간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덧말 넣기 기능이 지금 이렇게 해서 미래도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 시티에서 이게 각주가 이렇게 들어갔죠. 각주.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입력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서식에 있네요. 서식 문단 첫 글자 장식 확인해 보시면 되죠. 2칸 되어 있고요. 맑은 고딕, 그 다음에 면색은 빨강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림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한자 부분이 있었죠. 네, 한자 부분. 네. 마지막에 확인하실 때는요, 첫 글자 확인해 보시면 돼요. 는, 의, 약, 네, 수요, 시티, 달러, 네, 데이터, 산업, 스마트 시티, 레, 가마, NGO, 서시티, 주제로. 그럼 한 줄을 빼먹은 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줄을 띄웠고요. 중요 프로그램, 행사명. 특히 여기는 이 도형하고요. 여기는 이 도형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도형입니다. 그거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점이 찍혀 있네요. 여기가 점이 찍혔네요. 요 점 찍힌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좀 잘못 적었죠. 문단번호 모양에서 여기서 지금 점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겨 정의 가서 이 수준에서 지금 점이 찍혀 있거든요. 점을 하나 지우셔야 돼요. 점이 찍혔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이 지금 빠졌죠. 가에는 점이 있고 기역, 니은, 디귿엔 점이 없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국제 행사 기반, 구축, 행사 규모, 참여 기간 두 줄로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문단 번호 기능 했고요. 그다음에 글자 오타난 거 없습니다. 글꼴, 표 내용에 대해서 지정이 됐고요. 네, 이렇게 쭉 하셔서 쪽번호 지정이 됐고요. 각주 구분선 같이 다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이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죠. 저장하실 때는 문제에서 요구했던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될 내용이요. 표에서 선 모양을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오른쪽 편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L키 누르셔서
이중선을 하시고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선까지 완벽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서를 다 완성하시고 나면 꼭 한 번 더 시간이 남는다면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말 같은 경우에는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가의 점 행사 구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에는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양하고 여기에 있는 모양이 다르다는 것도 잘 유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글자가 오타난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한 파일 그대로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문서 작성 문제 풀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